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8월입니다. 오늘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레바논을 들려드립니다. 잘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즐겨 들어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98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로티레의 히포드롬으로 갑니다. BC 2750년경 도시가 형성되었고 베이루트 남부 80km 지점에 있는 로마 시대 유적이 광범위하게 발굴되어 있던 현장입니다. 로마 제국 최대의 전차 경기장 히포드롬이 제일 생생하게 남아있고 구약 시대에 자주 인용되는 페니키아 시대 가장 번영했던 도시로 식민지 카르타고를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당하기 전에는 섬이었으나 알렉산더가 정복을 위해 육지와 연결하는 매립 작업을 했고 알렉산더의 침략군에 7개월 항전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곳 바닷가에서 모조 골동품 7,000년 된 조각품이라며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고 거짓말하며 내게 선물이라며 상자에 넣어놓고 한 남자가 조각이 희미하게 남은 돌 파편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냥 얻었는데 사람들이 일부를 얹어줄 테니까 다시 달라고 막 농담을 합니다. 시소 매수를 지어봅니다. 등대가 있는 식당의 점심 식사. 하태무. 돌산 갓김치를 지중해 바람 쏘여 소리울 깻잎 또한 두로의 경치 속에 풍성한 식탁 앞에서 사랑도 오고 가오. 이국도 내가 살면 고향이라 하십시다. 슬픈 역사 아픈 현실 형제애로 느껴보면 편견에 가려진 현실 김치 맛에 동화되오. 흙 묻은 상추가 접시에 넘쳐나고 둘 먹다가 하나 죽을 가지범벅 순 냄새에 지중해에 건져 올린 생선 머리째로 꼭꼭 씹고 너를 위해 든 젓가락 나의 영혼 살찌우는 천국은 서로를 위해 먹여주는 식탁인데 인정의 향기 넘치는 이 여정은 천국입니다. 틸의 항해 비치는 햇살 사도 바오로의 3초 전도 여행 때 머문 곳입니다. 페니키아 최대의 항구 틸레에 왔습니다. 왕의 빛깔 자주색 유리 세공 수출되던 산만 거대한 도시에는 사도 바울도 머물렀습니다. 네트로폴리스의 석관들을 지납니다. 페니키아 죽음 위에 로마인이 다시 죽고 비잔틴 그 석관 위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해와 달과 지하세계 우주를 장식하고 소머리 육중하게 죽음을 꾸민데도 영혼은 형체도 없이 걸림도 없이 나는 것을 빗금의 벽돌길에 비잔틴이 걷습니다. 로마는 그 아랫길로 가도를 달립니다. 역사는 바람이 되어 그 사이를 흐릅니다.
로마를 망하게 한 건 목욕문화였다지요. 드넓은 공간에다 열기 가득 찜질방들, 모자익 예쁜 문양 흔적 그 시절이 보입니다. 히다리아누스 황제 자유무역 펼쳤다고 개선문 우뚝하게 길을 건너 섰습니다. 문 사이 건너편으론 갈대 하늘거립니다. 아칸사스 잎을 새긴 기둥이 내려앉아 코린토식 옛 신전이 전설을 말합니다. 폐허에 흩어진 돌에 새겨진 화려한 옛 이야기. 바다 건너 세운 성은 난공불락이었지요. 무상한 세월 속에 바다도 메꿔지고 멀리로 높은 안테나에 아파트 숲도 섰습니다. 물이 수리되던 가나안은 가까이에 오늘 중근동 갈등 화해의 기적 이루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로의 히포드롬에서 와 더 달려라 옛 함성이 들립니다. 마차는 힘을 다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함께 논일던 흥겨웠던 옛 경기장. 야생의 쑥갓 아욱 청초하게 자랍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융성한 옛 꿈을 잇는 두로의 후예들아. 관중성 아래쪽엔 신장이 열렸대요. 싸요 내 물건을 사가시오. 즐비한 가게 옛터엔 바람만 지납니다. 지뢰를 다 보고 밤에 다시 베이루트로 왔습니다. 사막도 없고 석유도 없는 너무나 지중해 적인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주일이라 떠날 때처럼 차는 심하게 밀렸습니다. 중국 식당 용우양이라는 곳 2층에서 몇 가지의 요리를 저녁 식사로 시킵니다. 네프킨에 일일 불일로 하면 일생 불면화라. 잠깐 성을 참지 못하면 일생 동안 화를 면치 못한다 라는 중국 속담이 인쇄되어 있는 곳. 현관 입구에는 쌍을 이룬 두 개의 주련 중 하나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님을 많이 오게 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합니다. 탕수육도 불고기도 야채볶음도 한 가지의 소스로 요리를 한 듯 특색 없는 중국 음식을 앞에 놓고 그래도 이국에서 한국과 닮은 음식이 어디냐며 임 선생님이 가져온 참이슬, 김 선생님의 레몬 띄운 맥주, 식당에서 나온 다홍색 과일주를 곁들여 우리가 남이가 외치며 화기애애 나누었던 사랑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베이루트 밤 거리를 걷습니다. 일요일 밤 거리는 스산합니다. 길가에 나가 앉은 커피숍에 남녀들이 앉아 한가운 휴일의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매우 이국적이고 신기합니다. 우리 엄마 이름과 똑같은 한희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여 물담배를 한번 피워봅니다. 와, 당신 그런 용기가 있었어? 놀란 남편께서 부인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내면에 담긴 건 배우자라도 더 다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티레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목욕탕도 시내에서 흉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서울인 이곳, 옛날엔 티레보다 작은 도시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도시였다는 고고학적인 근거를 낼 수가 없었던 이 도시가 지하에 이런 유적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어제의 융성을 말해주고 있는 곳, 다운타운의 한복판 시계탑 광장에 전 수상 할리리가 잠든 모스코가 우뚝 서 있고 가톨릭 성당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내란의 총알바지였던 오랜 건물을 고치고 또 새로 고치며 레바논 사람들과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 국회의사당이 있는 거리를 끝으로 시위 사진이 어지럽게 붙어있는 베이루트의 번화가를 지나는데 현지 가이드가 자기도 거기서 시위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옛것과 새것이 뒤섞여 있는 베이루트의 밤거리였습니다. 홍시 감과 함께 바알베크로 가는 길입니다. 5, 6, 7 작전의 첫날입니다. 5시 기상, 6시 식사, 7시 출발. 창문 밖을 통해 본 하늘은 구름에 뒤덮이고 도시는 황량하고 집들은 을씨년스럽습니다. 오랜 전쟁에 시달린 도시의 면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잿빛 하늘처럼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베이루트 동북방 80km 소재의 그곳을 찾아가는 길은 레바논의 하이라이트로 꼽습니다. 그곳을 보고 국경을 넘어 시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레바논을 상징하는 백향목 두 그루가 길가 언덕에서 모습을 자랑하건만 오대산 입구 월정사 삼나무 숲에 비해도 미국 세카이어 국립공원에서 본 나무 한 그루로 40채도 넘는 목조 건물을 짓는다는 삼나무에 비해도 그 위용은 애개개랍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나이테의 희로애락의 역사를 감고 섰는 레바논 백향목의 의연함을 봅니다. 은은한 그 향기처럼 이 레바논도 향기로운 내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빌어주면서 산천고지가 넘는 눈 덮인 레바논 산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란히 가고 있는 안티 레바논의 등줄도 보면서 1600고지 근처에서 한국 감만큼 맛있는 달콤한 홍시감을 듬뿍 사서 나눠 먹고 좀 더 가다가 딸기 단 포도를 4kg에 1달러를 주고서 6봉지나 샀습니다. 이 지역에는 포도 재배로 수입을 올리는 곳이라 이 시기에 이곳을 지날 때 포도주 담는 용도로 그렇게 싸게 파는 거라 했습니다. 여행 내내 버스에 두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포도를 싫도록 먹게 생겼습니다. 알뜰하고 센스 있는 손종희 씨는 순간순간 기발한 생각들을 발휘해냅니다. 몸에 밴 순발력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녀는 레바논 의사 선생님과 결혼을 한 맹렬 여성입니다. 드디어 바알베크에 닿았습니다. 바알베크 신전들을 봅니다. 바알베크란 명칭은 바알베크 또는 바알 옛 페니키아의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곳은 평행으로 놓여있는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 중간의 한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기 전부터 번성했던 로마 시대 당시 인구가 25만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의 하나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 유적지의 하나로서 로마 사원들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바알베크의 신전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극단, 오케스트라, 발레단 및 기타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저명한 국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적지에서 현대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자주 봅니다. 주피터,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으로 하늘의 지배자와 비너스, 미의 여신, 바크스, 술의 신에게 바쳐졌던 바알베크 신전의 사원들. 그 기둥은 역사상 지어진 구조물들의 기둥들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고 건축에 쓰인 석재들 또한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이 신전 중 바커스 신전은 본래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로도 꼽히는 곳입니다. 둘레가 20m, 높이가 7m, 직경 2m의 대형 열주들이 섰던 기둥들의 숲은 BC 3세기에 이미 지어졌다는 바알 신전의 기둥들, 온 땅을 뒤흔든 지진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달랑 6개의 기둥만 남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조각들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의 신전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여삐 여기소서 하테무. 해가 뜨는 동쪽에 일주문 같은 입구의 계단을 오릅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육각의 거대한 광장이 나섭니다. 속세를 떠나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신전은 아람인의 성어로 개조되어 있고 망루 몇 개가 육각의 벽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공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갖가지 신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신들을 경배합니다. 오른쪽 빗긴 곳에 물둔벙이 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전의 한 구조물이던 물둔벙. 물을 가둔 둘레의 벽에 새겨진 조각들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 버려져 있습니다. 섬세한 조각에서부터 형태만 잡아둔 것까지. 만들다 말고 전쟁이 났을까요? 만들다 말고 지진이 났을까요? 중앙에 희생 제물을 바치던 번제단이 우뚝합니다. 내 죄를 바치오니 내 죄가 피를 흘리오니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저 요르단강을 넘어야 할 내가 거기 우뚝 섭니다. 죄 많은 인간은 감히 거룩한 계단을 넘을 순 없습니다. 나를 대신한 제사장만 내 죄를 빌어주러 신선한 계단을 오릅니다. 가장 거룩한 안쪽 지성소는 신의 영역입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제사장도 한 해 한 번만 간다는 곳. 침묵과 기도의 장소인 그곳은 동쪽 햇살을 바라보면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합니다. 감히 오르지 못하던 그곳을 티켓 한 장으로 거룩한 장소에 닿았습니다. 거기 계단 너머엔 부활한 내가 웃으며 서 있을 겁니다.
다시 또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참회했으므로 거기 6개의 남은 주피터 사원의 열주들 사이로 온전히 남은 바커스 신전이 내려다 보입니다. 계단길을 내려가 무궁화 꽃핀 정원을 지나 바커스 신전에 닿습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의 조각 기둥들이 떨어져 내리고 지진으로 신전은 온 땅에 묻혀있던 것을 독일 사람이 흙더미를 긁어내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해 두었습니다. 천정의 모자이크는 당시 유럽의 건축물에 크게 영향을 미친 문양이라 합니다. 그 신전을 나오는 마당에 감나무가 감을 다닥다닥 붙이고 서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낯익은 나무를 보니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갑습니다.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 이곳에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너스 신전은 길을 건너야 하므로 길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시리아 국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기념품을 파는 곳에서 김정희 씨가 아랍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2장을 사 내게 선물로 1장을 줍니다. 고마운 분, 명랑하여 일행들을 밝은 분위기로 몰고 가는 분입니다. 시리아로 갑니다. 레바논 지나 시리아입니다. 한 나라를 넘는 절차는 어렵지 않게 끝납니다. 여권을 걷어내고 도장을 찍고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버스에 올라 여권의 사진과 대조를 하고 그 시간을 앉아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시리아 쪽 국경선에선 시리아의 현지 가이드가 그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대행해 줍니다. 비무장지대를 지나고 시리아 국경마을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모두 교복을 입었습니다. 시리아의 첫 주유소에서 라마단 기사의 고향 시리아의 첫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차들이 길게 줄을 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도 3355 모여서 있습니다.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름이 부족한 나라, 레바논과의 분쟁으로 곧 유엔에서 경제 봉쇄 조처가 있으리라는 소문 때문에 개인의 주유소에 마저 정부 요원이 파견 나와 기름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 꼬리에 줄을 선 버스는 해가 다 져도 기름을 얻어 넣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태우고 온 차라서 그런지 아니면 현지 가이드의 수완이 좋아서인지 우리가 탄 버스는 옆길로 가서 쉽게 주유를 하고 나옵니다. 국경마을의 시골 동네 사람들과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먼 나라 코리아에서 온 낯선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구경꾼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그들의 표정에서 아랍 특유의 깊은 눈 그늘에는 선량함이 가득합니다. 이념이 다르다 해도 사람의 근본에는 착한 마음이 깃들어 있으리라는 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음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시리아의 늦은 점심, 크락테스 세발리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사의 성을 보러 온 성당의 언덕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왁자한 이탈리아 관광객들이 막 점심을 끝내려는 시간, 그들이 떠나기까지 왕왕대는 실내는 정신이 없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갖가지 야채와 납작한 밀빵과 가지 속 으깬 불레음 나는 소스, 감자와 가지 구운 것들, 메인 메뉴로 따끈따끈한 닭다리구이가 나왔는데 마늘 소스가 일품입니다. 한 다리만 먹으려던 사람들이 바삭바삭하게 구운 맛있는 닭다리구이를 사양하지 않고 덤으로 더 먹습니다. 더구나 레스비안이라는 명랑한 웨이트가 유머러스한 표정으로 서툰 한국말을 섞어가며 기쁘게 봉사해서 더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별로 다를 게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바라다 보이는 기사의 성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볼 것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성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신비스러워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4시에 모든 관광지의 문이 닫힌다 하기로 서둘러 식당을 나섭니다. 오후의 햇살이 아직도 밝게 맑게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님이 오시는가 백나목 노래로 듣겠습니다. 두고